냉큼 이 집 주인 나오라 일러라. 경상도 함창 삼각나루 제일 큰 상단 흉년의 곡식을 꿇어온 늙은 여인이 위세를 부리며 호통쳤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 걸어 나온 비단옷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그 낯빛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저를 부르셨는지요? 내년이 어찌 여기에 있느냐? 3년 전 천하다 내쫓은 며느리가 어찌 이 큰 상단의 주인이 되어 있었는지 그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경상도 함창 땅에서 제일 가는 객주 집딸 향이가 최진사댁 아들 무경과 혼례를 치르고 수십 바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혼수품을 실은 채 시댁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소와 말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쿵쿵 발구름 소리를 내는 가운데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안방 문을 삐걱 소리가 나게 반쯤 열어젖히고 마당을 가득 메운 붉은 띠 두른 혼수품 상자들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훑어보고 있었지요. 그날 첫날 밤 향이는 정성껏 차린 주안상을 다소곳이 받쳐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꿇어앉으며 달그락 소리와 함께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렁이는 촛불 불빛 아래로 윤씨 부인의 시선이 머문 곳은 향이의 치맛자락 끝이었는데 그곳에 매달린 조그마한 향나무 주판을 발견한 부인은 미간을 구기며 쯧쯧 혀를 찼지요. 순간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윤씨 부인이 갑자기 밥상을 걷어차 엎어버렸고 펄펄 끓던 탕국물이 공중으로 튀어올라 향이의 비단 저고리를 흥건히 적시고 말았습니다. 쨍그랑거리며 사기 그릇이 박살나는 소리에 향이가 눈을 크게 뜨고 뒤로 주춤 물러서며 젖은 치맛자락을 털어내려 하자 윤씨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거친 소나기로 향이의 옷깃을 콱 움켜쥐었습니다. 눈을 부릅뜬 윤씨 부인은 향이의 치마에 묶여있던 향나무 주판을 우드득 소리가 나도록 뜯어내더니 방바닥을 향해 쾅 내리쳤습니다. 쩍 하고 주판이 단숨에 두 동강 나면서 둥근 나무 알들이 타다닥 소리를 내며 방바닥 사방으로 무수히 튕겨져 나갔고 밖에서 기척을 살피며 조심스레 방문 앞까지 다가왔던 남편 무경은 그 험악한 소리에 움찔하며 황급히 뒷걸음질 치고 말았지요. 미천한 것이 감히 신성한 양반가에 들어와 더러운 돈 냄새를 풍기느냐. 윤씨 부인은 갈라진 쇳소리가 섞인 호통을 치며 바닥에 흩어진 주판알들을 발로 밀어내고 짓밟듯 흩뜨렸습니다. 바들바들 떨던 향이가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깨진 주판알 조각들을 치우려 손을 뻗자 윤씨 부인은 곁에 둔 굵은 지팡이를 들어 그 끝으로 향이의 손등을 툭 밀쳐내며 물러서게 했습니다. 거칠게 어깨를 들썩이던 윤씨 부인은 마당에 있는 하인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아 당장 이 혼수품 상자들을 별채 창고로 몽땅 옮겨버리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부름을 받은 하인들이 마당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횃불을 치켜들고 우르르 몰려와서는 붉은 띠가 둘러진 무거운 혼수함들을 하나둘씩 끙끙대며 짊어지고 캄캄한 별채 쪽을 향해 젠걸음으로 뛰어갔지요. 그 소란스러운 틈을 타 윤씨 부인은 바닥에 웅크린 향이의 머리에 꽂혀 있던 은비녀마저 억센 손길로 쑥 뽑아들고는 서리빨 같은 기세로 방문을 박차고 나가 창고 문을 향하여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별채 창고 앞에 다다른 윤씨 부인은 굳게 자물쇠를 채운 혼수품 괴짝을 발로 쾅 차서 단단히 잠긴 것을 확인하고는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며 다시 마당으로 걸어 나와 바닥에 웅크린 향이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고 쩍 벌어진 대문 밖으로 냅다 밀어버렸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짐짝처럼 내팽개쳐진 향이는 꽁꽁 언 차가운 흙바닥에 퍽 소리를 내며 뺨을 부딪히고는 집신이 벗겨진 채 힘없이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윤씨 부인은 갈라진 쇳소리로
호통을 치며 삐걱거리는 육중한 대문을 쾅 닫아버리고는 굵은 빗장을 덜컹거리며 거칠게 걸어 잠갔습니다. 상것의 부정을 씻어낼 때까지 이 문턱을 넘을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어두운 골목에 홀로 버려진 향이가 파르르 떨리는 새파랗게 언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려던 찰나 멈칫하고는 아까 방바닥에서 몰래 주워 품에 숨겼던 깨진 주파날 새알을 조심스레 꺼내어 얼어붙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향이의 머릿속에는 시집 오기 전 병상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 스쳐 지나갔는데, 어머니는 은비녀 속에 목숨보다 귀한 것을 감추어 두었으니 절대로 그 비녀를 잃지 말라며 향이의 손을 꽉 붙잡으셨지요. 향이는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고 모진 바람에 펄럭이는 치마폭 아랫단을 푹 찢어낸 천 조각의 주파날 새알을 단단히 싸매고는 가슴섭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밀어 넣었지요. 그때 굳게 닫힌 담장 너머로 지아비 무경이 고개를 내밀고 향이를 힐끗 지켜보았으나 이내 시선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란 듯 황급히 고개를 푹 숙이고는 비겁하게 담장 아래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움의 손길조차 내밀지 않는 나약한 지아비의 꼴을 본 향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툭툭 흙먼지를 털며 몸을 일으켰고 살을 내는 시린 바람을 뚫고 경상도 함창 삼각나루 쪽으로 묵묵히 걸음을 옮기며 매서운 눈보라 속에 섞여 들어오는 비릿한 흙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사그락거리는 눈밭을 걷던 향이가 돌연 발밑에 꽁꽁 언 흙을 파내어 손가락으로 꾹꾹 지식이고 코끝을 대어보더니 흙이 품은 습도와 바람의 방향을 날카롭게 가늠하고는 3년 뒤 닥칠 크나큰 대기근을 직감하며 고개를 무겁게 끄덕였지요. 거센 눈보라를 헤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삼각나루터의 당도한 향이는 살얼음 낀 강가 빈배에 기대어 드르렁 코를 골며 잠들어 있던 오득달 행수의 굵은 어깨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깜짝 놀란 오 행수가 헛기침을 하며 벌떡 일어나자 향이는 젖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뾰족한 나뭇가지로 함창 일대의 물길과 곡식이 이동할 경로를 쓱쓱 소리나게 그려나갔습니다. 향이가 흙바닥에 그려낸 정교한 백길 그림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오행수는 눈을 부릅뜨며 경악했고 떨리는 손으로 나루터 구석에 꽁꽁 숨겨두었던 낡은 장부를 꺼내어 향이의 지시대로 재빨리 건네주었지요. 향이가 장부를 촤르륵 펼쳐 들고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을 매처럼 날카로운 눈초리로 단숨에 훑어내려가며 오행수에게 내일 당장 매입해야 할 곡물 목록을 쉴 새 없이 불러주었습니다. 거센 강바람이 윙윙 불어오는 나루터 한가운데서 향이가 낡은 장부에 진한 먹물을 듬뿍 묻힌 붓으로 쓱쓱 거침없이 선을 그으며 다가올 흉년에 대비하여 목숨줄이 될 첫 거래처를 뚜렷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러 향이가 예견했던 대기근이 마침내 조선 팔도를 덮치자 경상도 함창 장터 한가운데로 삐걱거리는 육중한 수레바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향이는 삼각나루에서 오행수와 함께 밤낮 없이 발품을 팔며 상단의 규모를 눈덩이처럼 불려놓았고 극심한 흉년으로 바싹 메말라버린 장터에 오행수가 수십 대의 수레에 가득 실린 구휼미를 이끌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진입했지요. 굴주림에 허덕이며 비틀거리던 백성들이 구수한 쌀 냄새를 맡고 수레 주위로 우르르 몰려들자 오행수가 날렵하게 수레 위로 뛰어올라 밧줄을 뚝 끊어내고 쌀 포대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그가 하얀 쌀알을 한 움큼 쥐어 번쩍 치켜들자 눈부시게 쏟아지는 쌀알을 본 백성들은
넙죽 엎드려 마른 땅에 뜨거운 눈물을 뚝뚝 쏟아내며 통곡하였지요. 비슷한 시각 최진사댁 안방에서는 3년 전 향이의 혼수품을 팔아 사들이고 그동안 이자놀이로 야금야금 긁어모은 곡식 자루들이 벽면 가득 성벽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두꺼운 장부에 먹을 듬뿍 묻힌 붓으로 고리대금, 이자를 빽빽하게 적어 넣으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그때 밖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소장농 하나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살을 부여잡고 쉰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마님 제발 곡식 한 줌만 빌려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간 어린 자식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요. 미간을 팍 찌푸린 윤 씨 부인이 바닥에 침을 되뱉고는 먹다 남은 굳은 떡 조각을 창문 밖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바닥에 흙 묻은 떡 조각을 허겁지겁 주워 먹는 소장농을 보며 비웃던 윤 씨 부인은 곧바로 덩치 큰 하인들을 무자비하게 풀었지요. 하인들은 이자를 갚지 못한 백성들의 솥단지와 나시며 호미 같은 농기구를 닥치는 대로 빼앗아 덜컹거리는 수레에 산더미처럼 싣고 마당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때마침 사랑채에서 나오던 남편 무경이 마당 한가운데 수북하게 쌓여 쨍그랑거리는 쇠붙이들을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뜨고 모친에게 다가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윤 씨 부인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지자 무경은 어깨를 움츠리며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지요. 윤 씨 부인은 더 큰 이자놀이를 벌이기 위해 화려한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읍내 객주들을 찾아가 대규모 곡식을 빌리려 하였지만 객주들은 모두 창고가 비었다며 차갑게 문전박대를 하였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윤 씨 부인이 씩씩거리며 지팡이로 마른 흙바닥을 쾅쾅 내리치고 있던 그때 등짐을 맨 채 지나가던 상인들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삼각나루에 전례 없이 거대한 상단이 들어섰으며 그 상단의 주인이 바람의 냄새와 흙의 습도만으로 흉풍을 정확히 맞추는 신비한 인물이라는 이야기였지요. 귀를 쫑긋 세운 윤 씨 부인이 쏜살같이 달려가 상인들의 거친 옷소매를 꽉 붙들고는 눈을 번뜩이며 삼각나루 상단의 위치와 규모를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혀를 내두르며 상단의 엄청난 재력에 대해 떠벌리자 윤 씨 부인은 입꼬리를 비틀며 코웃음을 세게 치고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급히 가다듬었지요. 그녀는 단숨에 집으로 돌아가 하인들에게 당장 가마를 대령하라 찢어지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가장 화려하고 고운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윤 씨 부인이 붉은 칠을 한 가마에 훌쩍 올라타며 삼각나루로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붉은 칠을 한 가마가 경상도 함창 인근 삼각나루의 거대한 상단 입구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고 붉은색 명주 비단옷을 껴입은 윤 씨 부인이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바깥으로 나섰지요. 그녀는 오칠 지팡이를 흙바닥에 탁탁 내리찍으며 오만한 걸음걸이로 웅장한 대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여러 장정이 달라붙어야 열릴 법한 참나무 대문이었지만 윤 씨 부인은 두 손으로 문짝을 팍 밀치며 삐거덕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마당 한가운데로 들이닥쳤습니다. 넓은 마당에서는 굵은 핏대가 솟아오른 수십 명의 일꾼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산더미처럼 쌓인 쌀가마니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누런 삼배옷을 입은 일꾼들의 해진 집신이 흙바닥에 사각사각 끌리는 소리와 짐을 내려놓을 때마다 툭툭 떨어지는 먼지가 마당을 채우고 있었지요. 곡식 냄새가 진동하던 마당에 불쑥 들이닥친 윤 씨 부인의 화려한 옷차림과 오만한 태도에 일꾼들은
짊어지고 있던 가마니를 툭 내려놓고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쳐내던 자들도 낯선 불청객의 행색을 구경하느라 눈빛을 교환하며 웅성거리는 소리만이 마당에 깔렸습니다. 쏟아지는 수십 쌍의 시선을 흘겨보던 윤씨 부인은 미간을 찌푸린 채 붉은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흙먼지가 풀풀 날아오르고 쨍하며 울리는 지팡이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깨뜨리자 그녀는 눈꼬리를 치켜 올렸지요. 이내 턱을 잔뜩 치켜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귀를 찌를 듯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상단의 주인을 내 앞에 대령하라. 쇳소리 섞인 날카로운 고함이 기와 집처마 끝에 거칠게 부딪히고 메아리치며 상단 전체의 공기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서슬퍼런 고함이 허공에서 채 잦아들기도 전에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푸른색 비단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오행수가 곡식 창고 한쪽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손에는 먹물이 마르지 않은 붓이 쥐어져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끈으로 묶인 장부가 들려 있었지요. 그는 서두르는 기색 없이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다가와 윤씨 부인의 앞을 거대한 벽처럼 가로막았습니다. 오행수는 흔들림 없이 서늘한 눈빛을 유지하면서도 허리를 굽히고는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이 귀한 상단에 발걸음을 하셨사옵니까? 부인. 앞길을 막아선 자가 고작 상단의 행수라는 사실을 깨달은 윤씨 부인은 입꼬리를 비틀며 콧방귀를 세게 쳤습니다. 그녀는 콧김을 씩씩 뿜어내며 쥐고 있던 지팡이 끝으로 오행수의 넓은 가슴팍을 툭툭 거칠게 두드렸지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값비싼 치맛자락이 파르르 떨렸고 그녀는 눈을 부릅뜬 채 오행수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사납게 윽박질렀습니다. 미천한 일꾼놈이 어딜 감히 양반 앞을 막느냐. 지팡이 끝에 가슴팍을 강하게 찔린 오행수는 두어 걸음 뒷걸음질을 쳤고 집신이 마른 흙바닥에 스르륵 끌리며 자국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흔들리는 기색이 단 한 점도 떠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날뛰는 윤씨 부인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처럼 굴었지요. 오행수는 고개를 휙 돌려 등 뒤에 굳게 닫혀있는 웅장한 미닫이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옷자락이 사박사박 스치는 소리와 함께 허리를 바닥에 닿을 듯 깊숙이 숙여 방 안을 향해 깍듯한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행수가 인사를 올리기가 무섭게 거대한 미닫이문이 삐거덕거리는 소리 하나 없이 스르륵 양옆으로 열렸습니다. 훅 끼쳐오는 진한 매화 향기와 함께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광경을 마주한 윤씨 부인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떡 벌리고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았지요. 어두침침한 방 안에는 천장의 대들보까지 닿을 듯 겹겹이 쌓인 최고급 명주 비단 더미가 화려한 빛깔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10년을 먹어도 줄지 않을 법한 쌀가마니가 산맥처럼 쌓여 있었으며 바닥에는 은빛으로 번쩍이는 엽전 꾸러미들이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널려 있었지요. 압도적인 재물의 향연 앞에 윤씨 부인의 목구멍에서 마른 침이 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쥐고 있던 붉은 지팡이의 핏기가 가실 정도로 강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엄청난 재물의 산 너머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방 안쪽 병풍 뒤에서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이내 달그락거리며 찻잔이 묵직한 참나무 탁자 위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울려 퍼졌지요. 곧이어 비단옷이 바닥에 스치며 사각사각 소리를 내더니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그 여인은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아주 천천히 문 쪽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을 한 발짝씩 옮길 때마다
바닥의 널빤지가 미세하게 눌리며 삐걱거렸고 그 소리 사이로 숨을 멎게 만드는 묵직한 위압감이 흘러나와 윤씨 부인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른 입을 다셨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마침내 여인이 어둠의 장막을 뚫고 햇빛이 환하게 쏟아지는 문턱 위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늦은 오후의 밝은 햇살이 그녀의 옷깃에 수놓아진 화려한 금실 자수와 쪽진 머리에 꽂힌 영롱한 옥비녀를 눈부시게 비추는 가운데 여인이 서서히 고개를 들어 올렸지요. 그리고는 서늘하면서도 바닥을 알 수 없이 깊고 맑은 눈빛으로 마당 한가운데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윤씨 부인과 허공에서 정면으로 날카롭게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과 마주친 찰나 윤씨 부인의 두 눈동자는 대낮에 도깨비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흉하게 부릅떠졌고 턱관절은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통이 꽉 막힌 듯 컥컥거리는 거친 숨소리만 간신히 내뱉던 윤씨 부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틀거리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갈라진 쇳소리를 토해냈지요. 네, 내년이 어찌 여기에. 악에 바친 날카로운 비명이 너른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는 가운데 윤씨 부인은 요동치는 오른팔을 들어 올려 향이를 향해 볼품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격렬하게 팔을 휘젓는 바람에 윤씨 부인의 소나귀에 쥐어있던 명아주, 지팡이가 그만 쑥 빠져나가며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바닥 위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메마른 흙먼지가 풀풀 피어오르며 흩어지는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향이는 차분한 얼굴로 치맛자락을 사박사박 끌며 천천히 윤씨 부인 앞까지 걸어왔지요.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아한 동작으로 무릎을 굽혀 지팡이를 가볍게 집어들었으며 하얀 손끝으로 흙먼지를 쓱쓱 정성스레 털어낸 뒤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쳐 들고는 윤씨 부인의 앞으로 정중하게 내밀었습니다. 천대하던 계집이 비단옷을 휘감고 제게 예를 갖추는 기묘한 상황에 윤씨 부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고 당장이라도 뺨을 올려붙일 듯한 험악한 기세로 지팡이를 휙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낚아채어 버렸습니다. 손바닥이 화끈거릴 정도로 지팡이를 매섭게 빼앗아 든 윤씨 부인은 거친 동작 탓에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곁눈질로 주변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지요. 마당에 서서 웅성거리던 일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을 향해 쏠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양반의 체면을 주워 담으려 일부러 애헴하고 헛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이내 구부정했던 허리를 억지로 꼿꼿하게 펴며 짐짓뼈대 있는 가문의 위엄을 차리려 애를 썼지만 미세하게 경련하는 입꼬리까지는 미처 숨기지 못했지요. 윤씨 부인의 우스꽝스러운 허세를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지켜보던 향이는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고개를 살짝 돌려 뒤편에 서 있던 상단에 오행수와 조용히 눈을 맞추었습니다. 향이의 깊은 뜻이 담긴 짧은 눈짓 한 번에 의중을 단박에 알아차린 오행수는 즉각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뎌 마당 한가운데로 나서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령했지요. 모두들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뒷마당으로 물러가거라. 불호령이 벼락처럼 떨어지자 일꾼들은 제각기 보찜을 추스르기 바빴고 수십 켤레의 집신이 흙바닥을 서급하게 긁고 지나가는 사각사각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소란스럽던 마당은 귀를 찌를 듯한 무거운 정적 속으로 깊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번잡한 기운이 말끔히 거치자 향이는 굳게 닫혀있던 본체의 육중한 나무 문을 끼익 소리가 나게 열어젖히며 윤씨 부인을 화려한 내실의 상석으로 아주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내실 안에는
은은한 매화향이 감돌고 있었으며 오동나무 탁자 위에는 옥으로 빚어낸 영롱한 닭이 세트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요. 향인은 비단 소매를 걷어 올리고는 끓는 물을 부어 귀한 차잎을 정성껏 우려내기 시작했고 찬물이 닭이를 타고 흘러내리며 쪼르륵거리는 청아한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짙은 호박색으로 곱게 우러난 찬물을 옥잔에 가득 채운 향이는 그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서 윤씨 부인이 앉아있는 상석 앞으로 다가가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동작으로 탁자 위에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탁자 위로 모락모락 김을 피워 올리는 그 진귀한 찻잔을 곁눈질로 힐끗 내려다보며 매끄러운 표면을 주름진 손가락으로 연신 까칠하게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려하기 그지없는 내실 풍경과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는 향이의 태도를 번갈아 살피던 그녀는 이내 어깨를 으쓱이며 코웃음을 치고는 한쪽 입꼬리를 빗두름하게 올려 얄밉고도 노골적인 비웃음을 활짝 띄었지요. 미천한 것이 번지르르한 양반 옷을 주워 입었다. 한들 근본이 어디 가겠느냐며 아직도 자신에게 잘 보이려 기를 쓰는 꼴이 아주 우습기 짝이 없다고 혀를 찬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대놓고 조소를 흘리는 윤씨 부인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마주하고도 향이의 깊은 눈동자에는 일말의 파도조차 일지 않았으며 그녀는 찻잔에서 서서히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물끄러미 응시하다 마침내 붉은 입술을 천천히 떼었습니다. 경상도 함창 일대의 곡식을 매점하시려는 목적을 알고 있으니 원하시는 만큼 내어드리겠습니다. 향이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윤씨 부인의 거대한 야망을 정확히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몰래 꾸며온 곡식 매점의 계획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도 순순히 막대한 돈을 대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듣는 순간 윤씨 부인의 흐리멍덩했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승냥이처럼 탐욕스럽고 시퍼렇게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생각조차 잊어버린 채 급박하게 호흡을 들이켜며 행여나 향이의 마음이 바뀔세라 다급하게 자신의 품속을 깊숙이 뒤적거리기 시작했지요. 바스락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품에서 꺼내어진 것은 수십 번은 접었다. 편든 모서리가 닳고 달아 너덜너덜해진 낡은 대출 문서 초안이었고 윤씨 부인은 그 문서를 향이의 얼굴 앞 탁자 위로 퍽 소리가 나도록 거만하게 내던졌습니다. 탁자 위로 요란하게 내동댕이 쳐진 그 누런 대출 문서 초안이 미처 바닥에 가라앉기도 전에 향이는 길고 매끄러운 손가락을 뻗어 그 거추장스러운 종이 쪼가리를 탁자 구석으로 쓱 밀어내 버렸습니다. 윤씨 부인이 당황하여 두 눈을 끔벅이며 헛바람을 들이켜는 찰나 향이는 자신의 품속에서 구김살 하나 없이 빳빳하게 각이 잡힌 새하얀 백지 어음 한 장을 꺼내어 들었지요. 그리고는 방금 전까지 윤씨 부인의 낡은 문서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 한가운데 그 맑은 백지 어음을 바스락 소리가 나도록 아주 반듯하고 정갈하게 펼쳐 놓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맑은 소리와 함께 새하얀 백지 어음이 탁자 한가운데에 반듯하게 자리 잡자 향이는 꼿꼿한 허리를 미세하게 숙이며 맞은편에 앉은 윤씨 부인의 탁하게 번들거리는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열어둔 창살 틈으로 서늘한 바람이 밀려 들어와 그녀의 비단 치마 끝자락을 파르르 흔들어 놓았지만 향이의 단단한 태도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향이는 붉은 입술을 천천히 떼어내며 흠결 없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방 안의 팽팽한 정막을 갈라놓았습니다. 어머니, 3년 전 댁에서 거두어 가신 은비녀를 담보로 거신다면 이자 없이 곡식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은비녀라는 단어가 무거운 쇳덩이처럼 탁자 위로 툭 떨어지자 윤씨 부인의 좁은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그녀의 늙고 탐욕스러운 머릿속에서는 이미 숲한 알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튕겨지고 있었는데 3년 전 매몰차게 빼앗았던 그깟 낡은 은비녀 따위는 창고 어느 구석에 처박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곡식 무더기를 단 한 푼에 이자도 없이 통째로 내어준다는 조건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짐짓 헛기침을 크음 내뱉으며 곤란한 척 눈살을 찌푸렸지만 속으로는 은비녀 따위는 끝까지 모른 척하고 곡식만 챙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다졌지요. 마른 침을 꿀꺽 삼킨 윤씨 부인은 급박하게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탁자 한편의 묵직한 검은 벼루를 향해 거칠게 손을 뻗어 먹물을 듬뿍 머금은 붓을 낚아채듯 움켜쥐었습니다.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거친 숨소리를 뿜어내던 그녀는 백지 어음 하단에 붓끝을 맹렬하게 내리꽂았고 사각사각거리는 신경질적인 마찰음과 함께 자신의 수결을 마구 갈겨쓰기 시작했지요. 시커먼 먹물이 이리저리 튀어올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글씨를 마치자마자 붓을 탁자 위로 툭 내던지며 짐승처럼 번들거리는 눈동자로 향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향이는 길고 매끄러운 손가락을 뻗어 그 어음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늦은 오후의 볕을 향해 어음을 비스듬히 기울이자 종이와 빛이 만나는 순간 귀퉁이에 특수하게 처리된 숨은 물길 문양이 반짝이며 선명하게 나타났지요. 전주부 객주들 사이에서도 오직 최상급 거래에만 쓰이는 정교하고 은밀한 문양이 온전히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한 향이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향이는 오른손을 저고리 품속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낡은 무명 헝겊 꾸러미 하나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거친 매듭을 천천히 풀어헤치자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풍파를 간직한 듯 모서리가 심하게 닳고 반으로 쪼개진 나무 주판알 세 알이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향이는 그중 가장 끝에 놓인 부서진 주판알 하나를 집어들고는 붉은 사기 그릇 뚜껑을 달칵 열어 그 안에 진득한 인주의 주판알의 평평한 단면을 꾹 눌러 붉은 빛을 듬뿍 묻혀냈습니다. 그 사이 윤씨 부인은 향이의 행동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두꺼운 곡식 출납 장부를 자기 쪽으로 바짝 끌어당겨 거칠게 책장을 넘기고 있었지요. 펄럭거리는 종이 소리와 탁한 숨소리가 방 안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찰나의 틈을 타서 향이는 붉은 인주가 번들거리는 주판알 단면을 어음 하단의 수결 바로 옆 빈 공간에 소리 없이 찍어 내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완성된 그 붉은 낙인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무서운 족쇄처럼 선명하게 종이 위에 새겨졌지요. 도장이 완벽하게 찍힌 것을 확인한 향이는 붉은 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어음을 반으로 접어 저고리 안쪽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품속에서 종이가 자리를 잡는 소리가 잦아들자마자 그녀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실실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는 윤씨 부인 쪽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방문 밖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지요. 오행수, 당장 밖으로 나가 곧간 문을 활짝 여시지요. 목소리는 결코 높지 않았으나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 만큼 베일 듯 단호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문밖 마루에서 대기하던 건장한 오행수가 짤랑짤랑 쇳소리와 함께 육중한 발걸음을 옮겼고 허리춤에 노쇠, 열쇠 꾸러미를 흔들며 거대한 곳간 앞으로 뚜벅뚜벅 다가갔지요. 그는 두꺼운 통나무 빗장을 두 팔로 들어 올려 쿵 소리가 나게 밀어냈고 커다란 쇳대를 자물쇠 구멍에 꽂아 거칠게 비틀어 돌렸습니다. 덜컥거리는 둔탁한 쇳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리자 오행수는
육중한 나무 문짝에 둥근 문고리를 온몸에 체중을 실어 힘껏 당겼습니다. 삐걱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마당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며 곳간 문틈 사이로 묵은 볏짚 냄새가 훅 끼쳐 나왔지요. 마침내 두 짝의 무거운 곳간 문이 양옆으로 완전히 열리자 바깥에 눈부신 햇살이 어두컴컴한 창고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며 그 안의 진풍경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천장을 지탱하는 굵은 석가래까지 닿을 듯 빼곡하게 쌓여있는 수천 가마니의 곡식 더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용이 윤씨 부인의 핏발선 눈앞에 거대한 산처럼 나타났습니다. 마치 금은보화를 발견한 도적처럼 두 눈을 번들거리던 윤씨 부인은 이내 뒤편에 도열해 있는 수많은 노비들을 향해 목에 핏대를 세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당장 이리 와서 이 산더미 같은 곡식들을 남김없이 술에 실어라. 그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장한 하인들이 커다란 나무 수레들을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상단 마당 안으로 끌고 들어왔지요. 집신을 신은 수십 개의 발이 흙바닥을 거칠게 지식이며 쿵쿵거렸고 하인들은 앞다투어 곳간 안으로 뛰어들어가 무거운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수레바퀴가 삐거덕거리는 마찰음을 낼 때마다 뽀얀 진먼지가 훅훅 피어올랐고 하인들은 이마에 맺힌 굵은 땀을 닦지도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곡식을 날랐습니다. 윤씨 부인은 마당 가장 그늘진 자리에 의자를 놓고 앉아 커다란 부채를 팔랑팔랑 부채질해대며 앙칼지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허, 내 놈의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기라도 한 것이냐. 어서 젠걸음을 놀려 해가 지기 전에 저 가마니들을 수레에 빈틈없이 쌓아 올리지 못할까. 마침내 수레 수십 대 위로 곡식이 산더미처럼 높이 쌓이고 굵은 동아줄로 칭칭 메어지자 윤씨 부인은 탐욕을 채운 듯 펄럭 소리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빳빳한 명주 치맛자락을 털어내더니 처마 밑에서 지켜보던 향이를 향해 아주 인자한 체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비녀는 내 곧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 한치의 어김도 없이 전달하마. 당장이라도 입을 싹 닦아버리려는 속내가 뻔히 비쳤지만 윤씨 부인은 가죽신을 질질 끌며 걸어가 화려한 가마에 몸을 싣고는 출발을 재촉했습니다. 가마꾼들이 일제히 어기야차 구령을 붙이며 일어서자 수십 대의 수레가 덜컹거리는 요란한 쇳소리를 내며 대문을 빠져나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향이는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윤씨 부인의 행렬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가마 지붕이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곁에 선 오행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건의 신호를 확인한 오행수는 즉시 두루마기 안쪽 품섭에 손을 집어넣어 아무 글귀도 적혀 있지 않은 시커먼 가죽 장부를 스윽 꺼내 들었지요. 그는 허리춤에서 부통을 뽑아 들고 빳빳한 한지 페이지를 차르륵 넘기더니 윤씨 부인이 방금 실어간 수천 가마니에 대출 내역과 살인적인 이자율을 먹물 진한 붓끝으로 꾹꾹 눌러쓰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종이 위를 스치는 날카로운 분놀림 소리만이 정막을 깼고 오행수의 주름진 이마에는 다가올 풍파를 예감하는 짙은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양 땅에 자리 잡은 최진사댁의 소슬대문이 끼이 굉음을 내며 열리고 무거운 바퀴가 문지방을 덜컥 넘으며 쏟아져 들어온 수레들은 넓은 앞마당을 순식간에 가득 채웠습니다. 윤씨 부인은 가마에서 내려 하인들에게 턱짓으로 수레에 실린 곡식 가마니들을 마당 한가운데 수북하게 풀어놓게 했지요. 이윽고 마당쇠를 시켜 징을 징징 울려 빚을 진 인근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앞마당으로 불러 모았는데 초라한 행색의 백성들이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인지 덜덜 떨며
웅성웅성 모여들었습니다. 높은 대청마루에 우뚝 선 윤 씨 부인은 발 아래 엎드린 백성들을 하찮은 벌레 보듯 깔아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를 내뱉었습니다. 너희들이 빌려간 곡식의 이자를 오늘부로 2배로 올릴 것이니 기한 내에 갚지 못하는 자는 처자식을 노비로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할 것이다. 그 벼락 같은 선고의 마당에 모여있던 백성들은 허연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더니 털썩털썩 무릎을 꿇고 거친 흙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으며 구슬픈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 같은 미천한 것들은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이자의 반이반도 갚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판이옵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통곡 소리와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려는 백성들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윤 씨 부인은 이를 꽉 악물었지요. 그녀는 다가오는 노인의 어깨를 퍽 소리가 나게 밀어내 버리더니 험악한 하인들을 향해 서슬퍼런 눈빛으로 당장 내쫓으라고 소리쳤고, 이내 하인들이 백성들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아 대문 밖으로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는 비명과 험한 소리와 함께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뒤엉켜 앞마당은 생지옥 같은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참담한 광경을 창문 틈새로 지켜보던 남편 무경은 덜덜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서 있다가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방문을 쾅 열어젖히며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얀 도포 자락을 펄럭이며 달려온 무경은 핏발선 눈으로 아내 윤 씨 부인의 손목을 꽉 틀어쥐고는 거친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부인 제발 이러지 마시오. 저 불쌍한 사람들의 고혈을 어찌 이리 잔인하게 쥐어짠단 말이오.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 씨 부인은 눈꼬리를 무섭게 치켜뜨며 붙잡힌 팔을 확 뿌리쳤고 두 손으로 무경의 가냘픈 어깨를 퍽 소리가 날 만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뒷걸음질 치다 방문 쪽으로 쿵 하고 몰아붙여진 무경을 향해 윤 씨 부인은 얼굴을 바싹 들이밀고는 쇳소리로 매몰차게 쏘아붙였지요. 사내 자식이 어찌 이리 나약하냐. 가문의 재산을 불리는 일에 방해만 될 것이면 당장 방구석에 처박혀 숨이나 죽이고 있으란 말이다. 독이 오른 아내의 기세에 단번에 눌려 차마 입을 떼지 못한 무경은 입술만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무경의 가슴팍을 한 번 더 강하게 밀어 열린 방문 안으로 짐짝처럼 쳐넣어 버렸고 중심을 잃은 무경은 방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무참히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엎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던 무경이 고통에 찬 신음을 삼키며 고개를 들어 열린 방문 틈을 내다보았을 때 그의 시야에는 마당을 가로질러 걷는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무경은 차가운 바닥을 짚은 두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어두컴컴한 별채 창고의 육중한 나무 문을 삐걱 소리가 나게 열고 은밀하게 그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어머니의 서늘한 뒷모습을 숨죽인 채 날카롭게 노려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쪽으로 발소리를 완벽하게 죽인 채 다가간 무경은 낡은 나무 문틈 사이로 붉은 호롱불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숨죽여 안을 살폈습니다. 호롱불을 바닥에 내려놓은 윤 씨 부인의 굽은 등이 보였는데 그녀는 썩은 볏짚 더미를 거칠게 걷어내더니 바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오동나무 괴짝을 끙끙대며 끄집어냈지요. 윤 씨 부인은 허리춤에서 쇳대 꾸러미를 꺼내어 쩔그렁 소리를 내며 자물쇠를 풀었고 끼기익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무거운 뚜껑을 단번에 열어젖혔습니다. 괴짝 안에는 최진사 댁의 온갖 치부와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적힌 비밀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녀는 탐욕스러운 손길로 장부들을 뒤적거리더니
가장 밑바닥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올려놓았습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등불 아래서 푸른 빛을 내뿜는 그것은 다름 아닌 향이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쥐어주었던 바로 그 혼수품 은비녀였지요. 무경의 두 눈이 화들짝 커지는 사이 윤 씨 부인의 주름진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지더니 낮고 탁한 목소리가 음산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비녀 속에 든 문서만 아니었어도 그 미천한 것을 당장에 없애버렸을 터인데 향이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가려 했던 배후가 다름 아닌 어머니였다는 진실을 마주한 무경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고 말았지요. 충격에 휩싸여 뒷걸음질을 치려던 찰나 무경의 가죽신 뒤축이 마당 구석의 낡은 쇠괭이를 밟고 말았고 중심을 잃은 괭이가 돌부리에 부딪히며 덜그럭하는 요란한 쇳소리를 냈습니다. 그 파차름에 화들짝 놀란 윤 씨 부인은 은비녀와 장부를 궤짝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고 쾅 소리가 나게 뚜껑을 닫아버렸지요. 이내 육중한 나무 문이 벌컥 열려 젖혀지며 윤 씨 부인이 붉은 등불을 높이 치켜들고 어두운 마당을 샅샅이 노려보았습니다. 무경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은 채 재빠르게 창고 옆 밤나무 기둥 뒤로 몸을 던져 숨을 참았고 차가운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렇게 한참을 경계하던 윤 씨 부인의 시선이 마당 한 구석에 멈추어 섰는데 그곳에는 도둑 고양이 한 마리가 마른 생선 뼈다귀를 물고 담벼락 구멍으로 도망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지럽게 찍힌 짐승의 발자국을 확인한 그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창고 문을 굳게 닫고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이 무경의 가슴 속에 멍울로 맺힌 채 시간은 흘러갔고 마침내 삼각나루 상단에서 빌린 곡식 700석과 향이의 은비녀를 돌려주기로 약조한 상환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지도록 최진사 댁에서는 쌀 한 톨 내어놓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안방에 틀어박힌 윤 씨 부인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엄명만 내려놓은 상태였지요. 결국 굵은 노을이 내려앉을 무렵 참다 못한 오행수가 덩치가 산만한 장정 두엇을 대동하고 최진사 댁의 소슬대문 앞에 이르러 묵직한 무쇠 문고리를 쾅쾅쾅 부서져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안쪽에서 빗장이 풀리며 문이 열렸고 오행수는 거만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는 윤 씨 부인을 향해 관아 직인이 찍힌 독촉장을 꼿꼿하게 내밀었지요. 어찌하여 약조한 날짜가 다 지났음에도 갚아야 할 곡식과 비녀를 내놓지 않으시는 겁니까? 오 행수의 서늘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자 윤 씨 부인은 독촉장을 낚아채더니 콧방귀를 뀌며 보란듯이 박박 찢어발겼고 갈기갈기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오 행수의 얼굴을 향해 획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허공에 흩날리는 가운데 윤 씨 부인은 턱을 오만하게 치켜들고 도열에 있던 하인들을 향해 앙칼진 쇳소리로 호통을 쳤지요. 당장 저 미천한 장사치 놈들에게 소금을 팍팍 뿌려 내쫓아 버려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인들이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나무 바가지를 들고 나와 오행수와 장정들을 향해 사정없이 촥촥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오행수의 비단 옷과 얼굴에 따갑게 부딪혔고 후드득 떨어지는 소리가 폭우가 쏟아지는 듯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오행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바위처럼 꼿꼿하게 서서 거친 손등으로 소금 알갱이들을 탁탁 털어내며 윤 씨 부인을 향해 얼음장같이 서늘한 눈빛을 고정한 채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오 행수가 대문을 빠져나가기가 무섭게 윤 씨 부인은 씩씩거리며
흩어진 독촉장 조각들을 발길질로 퍽퍽 차버리더니 급히 안채로 뛰어들어가 먹물이 툭툭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분노를 담아 거짓 고발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삐걱거리는 가마를 타고 함창관하에 도착한 그녀는 치마폭을 펄럭이며 동원 마당으로 뛰어들어가 털썩 무릎을 꿇었고 메마른 눈가를 소매자락으로 훔쳐내는 신용을 하면서 미천한 상단이 힘없는 양반의 곡식을 빼앗고 명예를 능멸하려 한다며 고발장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머리 위로 치켜 올렸지요. 곰방대를 물고 있던 사또는 아전이 건넨 고발장을 훑어 내려가더니 짙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고 굵은 주먹으로 탁자를 쾅 소리가 나도록 내리치면서 반상의 법도가 엄연한 조선 땅에서 감히 장사치들이 양반을 능멸하려 드느냐며 불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교는 밧줄을 챙겨 삼각나루 상단으로 달려가 방자한 주인을 잡아 오라는 벼락 같은 명을 받들었지요. 삼각나루 상단에서 향이가 낡은 장부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붓을 놀리고 있던 그때 앞마당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붉은 번거지를 쓴 포졸 10여 명이 굵은 오랏줄을 쥔 채 흉흉한 기세로 들이닥쳤습니다. 널빤지 문을 걷어차고 뛰어들어온 포졸들은 향이의 가녀린 양팔을 덥석 움켜쥐어 뒤로 꺾어버렸고 거친 삼채 밧줄이 손목과 팔뚝에 파고들 정도로 단단히 묶였음에도 향이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았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오행수는 다급히 달려 나와 포졸들 앞을 두 팔 벌려 가로막으며 대체 무슨 연유로 죄 없는 상단 주인을 끌고 가느냐고 쉰 목소리로 절규했지만 뒤에 서 있던 포졸이 거칠게 밀어 무릎이 꺾이도록 넘어뜨렸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오행수가 다시 일어나려던 찰나 포승줄에 묶인 향이가 고개를 작게 가로저으며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단호한 눈빛을 보냈고 스스로 흙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집신이 자갈밭을 사각사각 밟도록 포졸들보다 먼저 관아를 향해 앞장서서 걸어 나가기 시작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향이는 함창관아의 넓은 동원 마당으로 끌려 들어와 거친 거적대기가 깔린 멍석 위에 무릎이 쿵 부딪히도록 꿇어 앉혀졌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 있던 윤씨 부인은 뾰족한 손가락으로 코앞을 찌르듯이 삿대질을 해대며 천하의 몹쓸 년을 능지처참해야 한다고 쇳소리로 욕설을 쏟아냈고 침방울이 사방으로 튀는 그 도끼 어린 목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향이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무심한 표정으로 그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지요. 어느새 관아 담장 너머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백성들이 까치발을 들고 기웃거렸는데 평소 소장농들의 고혈을 짜내기로 악명 높던 윤씨 부인이 또 억지를 부려 무고한 상단을 잡아먹으려 한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우웅거리며 퍼져나갔고 거친 손등으로 붉어진 눈가를 훔치며 어찌 저리 참혹한 꼴을 당해야 하느냐고 동정 어린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웅성거림이 꿀벌떼처럼 커지자 사또는 짙은 눈살을 찌푸리며 헛기침을 크게 내뱉어 장내를 억눌렀지요. 사또는 매서운 눈초리로 멍석 위의 향이를 꿰뚫을 듯 노려보며 마무 주장자를 집어들고 탁자를 쾅쾅 두 번 내리치더니 내년이 양반 가문을 교묘히 이용해 재물을 갈취한 죄악이 모두 사실이냐고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창자루가 바닥에 쿵쿵 내리찍히는 서늘한 소리가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지만 향이는 포승줄에 묶인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모은 채 바위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지요. 이윽고 향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청마루 위의 사또를 정면으로 응시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었음에도 단 한치도 숙이지 않은 채 맑고 또렷한 음성으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인은 정당한 거래를 했을 뿐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기백이 동원 마당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자거나 안팎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윤 씨 부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콧방귀를 흥하고 뀌면서 전연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주둥이만 살아서 관할을 능멸하고 있으니 당장 호되게 다스려야 한다고 독사처럼 씩씩거리며 재촉했지요. 그 앙칼진 독설이 동원 마당에 울려 퍼지자 대청마루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던 사또는 귀찮은 듯 거친 손으로 턱을 쓰다듬으며 곁에 선 형방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락부락한 형리 2명이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를 내며 마당 한 구석으로 달려갔고 굵은 밧줄이 감겨있는 무거운 나무 형틀을 질질 끌고 나왔지요. 삐걱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누런 흙먼지가 풀풀 날리며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온 형틀은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서슬퍼런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형리들은 억센 소나기로 향이의 얇은 어깨를 움켜쥐고 거칠게 형틀 위로 꿇어앉혔으며 까칠까칠한 삼줄을 가져와 그녀의 두 팔을 형틀 기둥에 단단히 동여매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이 여린 살갗을 파고들 때마다 찍찍하고 끔찍한 소리가 났지만 향이는 아래 십수를 꾹 깨문 채 단 한 번의 신음조차 내뱉지 않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있었지요. 그녀의 굽히지 않는 당당한 태도에 콧방귀를 뀌던 윤 씨 부인은 사르락사르락 비단 치맛자락을 흙바닥에 끌며 형틀에 단단히 묶인 향이의 코앞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고개를 기울여 향이에 창백하고 파리한 뺨을 훑어보더니 붉게 칠한 입술을 실룩거리며 뱀이 ጧ리를 틀듯 교활하고 음산한 목소리로 귓가에 조롱하듯 속삭였지요. 어리석은 것 지금이라도 내년이 가진 쌀 전부를 이 본댁에 거저 바치겠다고 싹싹 빌면 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 속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을 발밑에 벌레 보듯 짓밟으려는 양반 특유의 오만함과 도끼가 가득 배어 있었고 항이가 두려움에 덜덜 떨며 자신의 발등에 입을 맞출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이는 파르르 떨리는 턱을 앙다물고는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으며 마치 뜨거운 불을 뿜어낼 듯 매서운 눈초리로 윤 씨 부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노려보았지요. 향이의 맑은 두 눈에는 양반의 탐욕을 경멸한다는 듯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고 짙은 경멸의 빛을 담아 휙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버리자 극심한 모욕감을 느낀 윤 씨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윤 씨 부인은 들고 있던 부채를 흙바닥에 거칠게 팽개치며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사또를 향해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사또 당장 저 오만방자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형을 집행하시옵소서. 그 목소리가 동원 마당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발기자 사또는 헛기침을 내뱉으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또는 눈살을 찌푸린 채 탁자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나무 형판을 집어들더니 바닥을 향해 쾅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내던지며 벼락 같은 호통을 쳤지요. 여봐라 저 발칙한 여인의 다리를 호되게 다스려 당장 입을 열게 하고 진실을 토하게 하라.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형리가 굵고 거친 형장을 양손에 거머쥐고는 향이의 곁으로 위압적으로 다가섰습니다. 무거운 형장이 바람을 가르며 허공에서 붕붕거리는 무서운 파공음을 내자 마당 주변의 백성들은 짐승처럼 비명을 질러대며 두 손으로 눈을 질끈 가려버렸고 관아의 낡은 흙담장 밖에서 까치발을 하고 안을 들여다보던 장터에 오행수는 쿵쿵 발을 동동 구르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지요. 형리가 짐승 같은 숨을 몰아쉬며 팔뚝에 핏줄이 터질 듯 힘을 주었고 끔찍한 형장이 허공으로 치솟았다가 향이의 가녀린 다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 치려는 찰나였습니다. 뼛속까지 울리는 파열음이 마당에 울려 퍼지기 직전 형틀에 묶여있던 향이가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내어 관아 담장을 넘어갈 만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절규하듯 외쳤지요. 사또 제게 양반의 친필 수결이 담긴 증좌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또렷했던지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던 형장의 기세마저 일순간 멈칫하게 만들 정도였고 동원 마당에 모여 숨을 죽이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향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친필수결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란 사또는 황급히 오른손을 들어 올려 형리들의 동작을 멈추게 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향이를 내려다보며 당장 그 증거를 내놓아 보라고 턱짓으로 명령했지요. 분노로 씩씩대던 윤씨 부인마저 눈을 가늘게 뜨고 긴장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가운데 향이는 밧줄에 묶인 두 손을 힘겹게 꿈틀거렸습니다. 굵은 삼줄이 손목을 파고들어 살갗이 쓸리는 고통 속에서도 향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묶인 손을 치마폭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고 마침내 그 안에서 곱게 접힌 낡은 종이 한 장을 천천히 꺼내어 허공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사또는 곁에 있던 형리에게 손짓을 하였고 형리가 다가가 향이의 상처 난 손에서 그 낡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어 동원 단상 위 탁자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사또가 두 손으로 빳빳한 종이를 펼치기 시작하자 바스락거리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요한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종이가 완전히 제 모습을 드러내자 사또의 눈썹이 치솟았는데 그것은 텅 빈 백지 어음이었으며 아래쪽에는 윤씨 부인의 뚜렷한 수결이 붉은 인장과 함께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 내리며 표면을 비추자 검은 먹물과 붉은 인주 자국이 번뜩이며 구경꾼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지요. 어음이 백일화에 드러나자 꼿꼿하게 서 있던 윤씨 부인은 콧방귀를 팽귀더니 디단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앞으로 쿵쿵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쥐고 있던 합죽선을 쫙 펴서 가슴 앞을 붙이며 매서운 눈초리로 사또와 향이를 번갈아 쏘아보았고 목덜미까지 붉게 달아오른 채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그깟 백지에 내 수결을 위조한 것이 무슨 증거란 말이냐. 저 미천한 계집이 얄팍한 수를 쓰는 것에 불과하니 당장 저 거짓된 종이 쪼가리를 불태워 버리시지요. 그녀의 날카로운 고함이 귓가를 때리자 모여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사또 역시 미간을 찌푸린 채 턱수염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상처투성이가 된 향이가 굵은 산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참아내며 억지로 몸을 반쯤 일으켜 세웠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형틀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땀과 흙으로 얼룩진 얼굴 사이로 번뜩이는 두 눈동자는 사또만을 향해 똑바로 꽂혀 있었지요. 향이는 갈라진 입술을 힘겹게 달싹이며 쇳소리로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사또 어른, 그 어음을 햇빛에 비추어 숨은 물길 문양을 확인해 보시옵소서. 그녀의 확신에 찬 외침은 관아 마당의 공기를 매섭게 가르며 울려 퍼졌고 장내를 가득 채우던 사람들의 웅성거림마저 일순간 뚝 끊기게 만들었습니다. 향이의 당당한 요구에 사또는 흠칫 놀라며 탁자 위에 놓인 어음을 다시 집어들었고 의구심이 가득한 얼굴로 종이를 팽팽하게 당겨 쥐고는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눈부신 태양빛이 질긴 닭종이 섬유 사이를 온전히 투과하여 내려오는 순간 사또의 입에서
헉하고 헛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평범한 백지인 줄만 알았던 어음의 한가운데에 빛을 받아야만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는 정교한 물결 문양과 객주를 상징하는 고유 표식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어설픈 위조꾼들이 흉내낼 수 없는 비전의 표식이었으므로 사또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입만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햇빛 속에서 빛나는 고유 문양을 똑똑히 확인한 윤씨 부인은 안면 근육이 파르르 떨리더니 쥐고 있던 합죽선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뒷걸음질을 쳤고 치맛자락이 바닥에 모래에 쓸리며 스스슥 하는 스산한 마찰음을 만들어냈지요. 윤씨 부인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찰나에 향인은 묶인 손목을 비틀어 치마폭 속에서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는 마룻바닥을 향해 툭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떨어진 것은 붉은 인주가 진하게 묻은 부서진 주판알 하나였는데 쪼개진 단면의 틈새마다 붉은 자국이 파고들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향이의 손을 떠난 반쪽짜리 주판알은 흙먼지가 이는 마당을 튕기며 도르르르 굴러가더니 뒷걸음질을 치던 윤씨 부인의 하얀 버선발 바로 앞에 탁 부딪히며 멈춰 섰습니다. 그 작은 나무 조각이 구르다 멈추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울려 퍼지자 구경꾼들의 시선도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지요. 윤씨 부인은 발밑의 서늘한 촉감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푹 숙여 그것을 내려다보았고 부서진 단면에 남은 붉은 인주 자국을 똑똑히 확인한 순간 그녀의 낯빛은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퍼렇게 질려 부들부들 떨기 시작한 윤씨 부인은 비틀거리며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거친 숨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무너져 내리는 꼴을 매섭게 지켜보던 향인은 다시 한번 턱을 치켜들고 사또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듯 요구했습니다. 사또 어른, 그 주판 아래 쪼개진 단면과 어음에 찍힌 붉은 인장 모양을 대조해 보시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타협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억울하게 당해온 3년 세월을 단 한 번의 증명으로 끝장내겠다는 무서운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에 단상 위의 사또조차 꿀꺽 마른 침을 삼켰지요. 사또는 황급히 단상 아래의 형리에게 주판알을 주워오라 명했고 바닥에 엎드려 있던 형리가 잽싸게 기어가 그것을 주워들어 탁자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사또는 품속 깊은 곳에서 수정돋보기를 꺼내어 들고는 탁자 위에 바짝 엎드리다시피 몸을 숙여 종이와 나무 조각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지요. 돋보기 너머로 확대된 주판알의 단면은 나무의 나이테와 거칠게 뜯겨나간 섬유질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거기에 묻어있는 붉은 인주의 굴곡진 형태는 어음에 찍힌 붉은 인장 자국과 기묘하게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헉헉거리던 숨소리조차 죽인 채 주판알 단면과 어음의 인장을 세밀하게 비교했고 마당의 구경꾼들 역시 숨을 죽이며 지독한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돋보기를 쥔 사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두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고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 사이로 거친 탄식이 터져 나왔지요. 마침내 모든 의구심이 봄눈 녹듯 사라진 듯 사또가 들고 있던 돋보기를 탁자 위에 탕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벼락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무에 갈라진 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 벼락 같은 사또의 호통이 경상도 함창과나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꼿꼿하게 서서 오만함을 뽐내던 윤씨 부인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한 그녀는 바짝 마른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는
비단 치마폭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은 채 사또의 평상 앞까지 짐승처럼 기어갔지요. 흙먼지가 풀풀 날리고 치맛자락이 바닥에 쓸리며 사각사각 소리가 났지만 윤씨 부인은 체면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다는 듯 핏대가 선목을 길게 빼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날이 억울하옵니다. 저 발칙한 년이 무례배들을 동원하여 늙은 어미를 협박하고 강압적으로 수결을 받아낸 것이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지장을 찍었을 뿐이니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뻔뻔한 변명에 숨을 죽이고 있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는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거친 집신발로 바닥을 구르며 탁탁 침을 뱉었고 성미 급한 사내들은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을 집어들고는 금방이라도 윤씨 부인을 향해 집어 던질 기세를 보였지요. 국밥집 호라비는 핏발선 눈으로 뛰어들듯 씩씩거렸고 촌부들도 삿대질을 해대며 윤씨 부인의 교활한 입을 당장 다물게 해야 한다며 거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험악해지는 분위기에 사또는 내햄하며 헛기침을 연거푸 내뱉고는 소매자락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내었습니다. 지장이 윤씨 부인의 것이라는 증거가 낱낱이 밝혀졌으나 양반가의 안주인이 산 것들의 강압에 못 이겨 억지로 수결을 했다고 악을 쓰며 억지를 부리니 이 또한 법도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지요. 사또는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판결을 망설였고 곁에 선 형리들 역시 눈치만 살피며 섣불리 곤장을 들지 못했습니다. 형틀에 매달려 있던 향이는 사또의 미온적인 태도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이 새하얗게 질릴 정도로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퀭한 눈망울에는 원통함이 가득 고여 사또를 향해 애절한 눈빛을 쏟아내었으나 관아의 공기는 여전히 윤씨 부인의 요사스러운 혓바닥에 휘둘리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기와 담장 너머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오행수가 품속에서 쥘부채를 꺼내어 탁탁 치며 군중 맨 뒤편을 향해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가 증좌를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웅성거림을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쏠렸고 빽빽하게 모여있던 군중들이 양옆으로 쩍 갈라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사내의 길을 터주었지요. 땀방울을 훔쳐내며 쏜살같이 뛰어 들어온 자는 다름 아닌 향이의 남편 무경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삼배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물건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집신이 흙바닥에 끌리며 타닥타닥 내는 마찰음만이 고요해진 마당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무경은 이날 새벽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별채 창고로 몰래 숨어 들어가 괴짝 속에 감춰진 비밀 장부와 은비녀를 통째로 빼돌려 품에 감추고 관아까지 한다름에 달려온 터였지요. 흙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던 윤씨 부인은 아들 무경의 등장에 창백했던 뺨이 붉게 달아오르며 두 눈을 번쩍 빛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엉거주춤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허공을 향해 두 팔을 덥석 벌렸지요. 아이고, 내 아들이 이 억울한 어미를 구하러 마침내 와주었구나.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벅찬 희열로 가늘게 떨렸고 그녀는 당장이라도 무경이 며느리의 거짓을 밝혀줄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듯 얼굴 전체에 주름이 질 정도로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무경의 걸음은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는 어머니 윤씨 부인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옷깃이 휙 스치는 소리만이 모자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무경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사또의 평상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갔지요. 굳게 담은 입술과 이글거리는 눈빛을 한 무경은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를 거칠게 풀어헤치고는
그 안에 들어있던 두꺼운 장부 한 권을 사또의 탁자 위에 쾅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묵은 먼지가 훅 하고 피어올랐고 육중한 타격음에 놀란 사또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깨를 들썩이고는 주춤 물러섰습니다. 아들의 외면에 허공을 갈랐던 윤씨 부인은 두 팔을 슬그머니 거두어들이며 고개를 갸웃거린 채 무경의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던 그녀의 시선이 사또의 탁자 위에 놓인 책자에 머무는 순간 윤씨 부인의 두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은밀한 안방 깊숙한 곳, 이중 벽장 속에 꽁꽁 숨겨두고 매일 밤 몰래 들여다보던 은밀한 비밀 장부였던 것입니다. 거표지에 새겨진 익숙한 먹물 자국을 확인한 윤씨 부인은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고 턱관절이 빠진 듯 입을 떡 벌린 채 꺽꺽거리는 쇳소리만 낼 뿐 단 한마디의 말도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사또와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무경은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어 들고는 형틀에 매달린 아내 향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검붉게 멍이 든 향이의 손목과 발목을 옥죄고 있던 굵은 밧줄을 칼로 서걱서걱 끊어내었고 밧줄이 툭툭 둔탁한 소리를 내며 흙바닥에 떨어지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향이의 어깨를 조심스레 부축해 주었지요. 향이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본 무경은 턱이 파르르 떨리도록 이를 꽉 악물었으며 이내 몸을 돌려 사또를 향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경이 엎드려 숨을 고르기도 전 넋을 잃고 서 있던 윤씨 부인이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지르며 무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흙바닥을 박차고 뛰쳐나간 윤씨 부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옷깃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는 앞뒤로 거칠게 흔들어대기 시작했지요. 내 놈이 미쳤구나. 어미를 팔아먹다니. 핏발이 선 눈과 헝클어진 머리칼로 악을 쓰는 통에 관아 마당에 찢어질 듯한 쇳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목에 퍼런 핏대가 선 채 아들을 쥐고 흔드는 힘이 어찌나 센지 무경의 도포 자락이 투두둑 뜯겨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 난동을 지켜보던 사또가 혀를 차며 턱짓을 하자 포졸 두 명이 우당탕 집신 소리를 내며 뛰어나와 윤씨 부인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지요. 이거 놓지 못해. 포졸들은 악착같이 발버둥 치는 윤씨 부인을 무경에게서 떼어낸 뒤 양어깨를 꾹 눌러 흙바닥에 강제로 꿇어앉혔으며 윤씨 부인은 무릎이 흙바닥에 부딪히며 쿵 둔탁한 소리가 났음에도 도끼 어린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며 거친 숨만 씩씩거렸습니다. 사또는 매서운 눈초리로 탁자 위에 놓인 비밀 장부를 펼쳐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누런 한지 위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을 훑어보던 사또는 크음하고 헛기침을 하더니 윤씨 부인이 소장농들에게 고리로 곡식을 빌려주고 억지로 이자를 불려 남의 땅을 빼앗은 추악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지요. 장부의 책장이 넘어갈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울렸고 백성들의 피눈물이 밴 사연들이 관아 마당 구석구석으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참혹한 착취의 기록이 낭독되자 담장 밖에서 숨죽이던 백성들 중 장부의 이름이 적힌 이들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르르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내 피 같은 땅을 돌려달라. 성난 백성들은 바닥에 꿇어앉은 윤씨 부인을 향해 거친 흙먼지를 쥐어다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날아든 흙모래가 윤씨 부인의 화려한 비단옷을 허옇게 뒤덮으며 사방에 캑캑거리는 기침 소리가 진동을 했지요. 아수라장이 된 마당 한가운데서 무경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더니
품속을 더듬어 낡은 은비녀 하나를 꺼내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들었습니다. 은비녀를 사또에게 바친 무경은 이 비녀가 3년 전 어머니가 아내 향이에게서 강제로 빼앗아간 물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고발했지요. 낳아준 어미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는 무경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며 꽉 담은 입술 사이로는 억눌린 뜨거운 숨결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허연 흙먼지를 뒤집어 쓴 윤씨 부인이 탁자 위에 놓이는 비녀를 발견하고는 두 눈을 희번덕거리며 짐승처럼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내 시어머니가 물려준 갑오야. 윤씨 부인은 흙바닥을 양손으로 쾅쾅 내리치며 끝까지 억지를 부렸고 입가에 허연 거품까지 물어가며 뻔뻔한 거짓말을 토해내는 그녀의 목소리는 기괴하게 갈라져 듣기 거북할 지경이었지요. 바로 그때 형틀 옆에 기운 없이 주저앉아 있던 향이가 비틀거리며 흙먼지를 털어내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치맛자락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맨발에 붉은 상처가 맺혀 있었지만 향이는 질질 끌리는 걸음으로 사또 앞까지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이며 그 은비녀를 잠시만 빌려달라고 간청했지요.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음에도 향이의 두 눈빛만큼은 시퍼런 칼날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가 들이마시는 거친 숨소리가 적막해진 마당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또가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향이에 내민 두 손 위에 차가운 은비녀를 조심스레 넘겨주자 구경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의 손끝으로 쏠렸습니다. 비녀를 받아든 향이는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녀의 둥근 머리 부분을 꽉 움켜잡더니 다른 한 손으로는 뾰족한 몸통을 잡고 반대쪽으로 이를 꽉 물며 강하게 비틀어 돌리기 시작했지요. 있는 힘껏 비녀를 쥐어짜는 향이의 손등에 퍼런 힘줄이 툭 붉어져 나왔고 쇠가 긁히는 듯한 삐걱거리는 마찰음이 짧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굳게 닫혀있던 은비녀의 머리 장식이 둔탁한 딸깍 소리를 내며 몸통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비녀의 대가리가 열리며 속이 텅 비어있던 비녀의 뱃속이 드러났고 그 안에서 콩알만하게 돌돌 말려있던 낡은 종이 조각 하나가 허공을 가르며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지요. 눈앞에서 벌어진 기이한 광경에 포졸들과 구경꾼들은 물론이고 악을 쓰며 폐악을 부리던 윤씨 부인마저 입을 떡 벌린 채 꿀꺽 침 넘어가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팽팽한 정적에 휩싸인 가운데 향이가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두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집어드는 모습을 수백 쌍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쫓고 있었지요. 향이가 구겨진 종이를 펼쳐 양손으로 반듯하게 쫙 편 뒤 횃불이 일렁이는 사또의 눈앞으로 바싹 밀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3년 전 시어머니가 제 친정 객주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조작했던 거짓 빈 문서의 원본입니다. 가슴을 쥐어짜듯 절규하는 향이에 갈라진 목소리가 밤 공기를 예리하게 가르며 울려 퍼지자 윤씨 부인은 머리 위로 진짜 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며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사또가 두 눈을 부릅뜨고 문서를 획받아 들더니 타오르는 횃불 아래로 가져가 종이 몇 면을 샅샅이 비춰보았습니다. 먹물이 번져 교묘하게 빚의 숫자를 고쳐 쓴 흔적과 그 아래 선명하게 찍힌 윤씨 부인만의 붉은 밀지 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사또는 엄청난 조작의 전말에 충격을 받고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턱수염을 마구 쓰다듬었지요. 감춰졌던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며 충격에 휩싸인 마당으로 싸늘한 밤바람이 불어닥치던 그때 분노한 사또가 호랑이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억울한 백성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관아 마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불호령을 내린 사또가 탁자 위에 놓인 크고 무거운 판결봉을 허공을 향해 번쩍 치켜들었지요. 쾅! 공중으로 치켜 올려졌던 판결봉이 나무 책상을 부서져라 내리치는 둔탁한 파음이 밤 공기를 가르며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악독한 여편네를 당장 끌어내어 엄벌에 처하고 백성들에게 착취한 재물을 낱낱이 몰수하라. 사또의 불호령이 관아 마당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윤씨 부인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꺾어 눌렀지요. 아이고,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윤씨 부인이 앙칼진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쳤지만 포졸들은 거친 손길로 부인의 화려한 비단옷을 찢어 벗겨내더니 곧바로 굵은 쇠사슬이 달린 무거운 나무 칼을 목에 철컥 소리가 나도록 채워버렸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형구의 무게에 짓눌린 윤씨 부인은 그 자리에 고꾸라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머리 장식이 바닥에 나뒹굴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었지요. 형구를 찬 채 흙바닥에 납작 엎드린 윤씨 부인은 두 팔을 버둥거리며 벌레처럼 기어가더니 한쪽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아들 무경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부여잡았습니다. 무경아, 어미가 이대로 옥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으냐. 손톱 밑에 검은 흙이 파고드는 것도 모른 채 가슴을 쥐어짜듯 애원했지만 무경의 두 주먹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을 뿐 끝내 어머니를 향해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무경은 입술을 꽉 깨문 채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견디며 고개를 획 돌려버렸고 소매 끝으로 눈가에 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거칠게 훔쳐내며 기어코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지요. 아들의 외면에 절망한 윤씨 부인이 짐승 같은 통곡 소리를 내뱉으며 바닥을 뒹구는 사이 사또는 곁에 서 있던 이방을 향해 턱을 엄하게 치켜들었습니다. 당장 최진사 댁의 곡식 창고를 열어젖히고 장부에 적힌 백성들에게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즉각 돌려주도록 하라.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마당 가장자리에 숨죽이고 엎드려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본물이 터지듯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또 나리 만세, 의로운 행수, 어른 만세.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쁨의 탄성을 내질렀고 너나 할 것 없이 향이와 무경을 향해 집신 끌리는 소리를 내며 연신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지요. 그동안 억울하게 빼앗겼던 피땀 어린 재산을 되찾게 된 백성들의 환호성은 새벽이 올 때까지 관아의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평화롭던 경상도 함창마을의 정적을 깨고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최진사 댁의 소슬대문 앞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또의 명을 받들어 이 집의 모든 가산을 압류하노라. 우렁찬 외침과 함께 포졸들이 대문 한가운데에 관아의 봉인이 찍힌 방문을 철썩 소리가 나도록 붙여버리자 집 안에서는 솥단지가 엎어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가솔들의 비명과 통곡이 쏟아져 나왔지요. 포졸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집 안 곳곳을 수색했고 최진사를 비롯한 가솔들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는 자비 없이 길거리로 질질 끌어내어 내동댕이 쳤습니다. 평소 비단옷을 겹겹이 차려입고 양반의 체면만 차리던 최진사는 이제 낡은 무명옷 한 벌에 납작한 보찜 하나만 맨 채 터덜터덜 힘없는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어깨는 축 처지고 찌그러진 갓 사이로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꼴이 영락없는 거지와 다름없었는데 멍한 눈으로 걷던 최진사가 길가에 튀어나온 굵은 돌부리에 발끝이 걸리고 말았지요. 아쿠쿠. 비명과 함께 허공을 가른 최진사는 벅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고 이마에 시퍼런 멍이 든 채 고통스러운 신음만을
끙끙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진사 일가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아 풍비박산이 난 지도 어느덧 서너 달이 흘렀고 매서운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초겨울의 함창 장터 구석에 낯익은 여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 옥살이 끝에 가산마저 모두 몰수당하고 빈털터리로 풀려난 윤씨 부인이었는데 과거에 화려했던 안방마님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뗏물이 줄줄 흐르는 헝클어진 머리에 찢어진 저고리를 걸친 처참한 몰골이었지요. 부들부들 떨리는 앙상한 다리를 이끌고 장터 구석으로 기어간 윤씨 부인은 집신으로 찬 흙바닥을 더듬거리다 낡아빠진 거적 하나를 깔고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몸을 둥글게 말고 바들바들 떨고 있던 그때 장터를 지나며 장을 보던 촌부들이 걸음을 멈추고 거적 위에 웅크린 윤씨 부인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여편네가 우리 고혈을 빨아먹던 그 악독한 최진사댁 안방마님 아니여. 옳거니 내 밭을 빼앗고 우리 식구를 굶겨 죽일 뻔했던 그 마녀가 틀림없구먼. 촌부들은 이가 갈리는 원한을 갚겠다며 바구니에 담겨있던 흙 묻은 무청 찌꺼기와 썩은 채소들을 집어들더니 윤씨 부인을 향해 사정없이 냅다 던지기 시작했지요. 툭, 퍼. 더러운 무청과 흙덩이가 윤씨 부인의 얼굴과 어깨에 사정없이 꽂혔고 사람들은 침을 뱉고 삿대질을 해대며 낄낄거리는 조롱 섞인 웃음을 장터 한복판에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사흘 밤낮을 굶주려 백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었던 윤씨 부인은 시퍼런 무청 쪼가리조차 아쉬웠는지 덜덜 떨리는 거친 손을 뻗어 바닥에 뒹구는 흙 묻은 무청을 주워 입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 비참한 손끝이 무청에 닿으려던 찰나 누군가의 뽀드득거리는 발소리가 귓가를 울리더니 윤씨 부인의 시야 한가운데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단아한 갓신 한 쌍이 불쑥 들어왔지요. 움찔하며 동작을 멈춘 윤씨 부인이 흙먼지가 잔뜩 낀 눈을 끔벅이며 천천히 고개를 위로 들어 올리자 거기에는 최고급 명주로 지은 단정한 상단 행수 복장을 차려입은 향이가 서 있었습니다. 비단치 맛자락이 겨울바람에 부드럽게 펄럭이는 가운데 향이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는 차갑고도 고요한 눈빛으로 바닥에 웅크린 윤씨 부인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향이는 말없이 자신의 등 뒤에 단단히 메고 있던 커다란 무명 보따리를 끄르고는 윤씨 부인의 코앞에 툭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고 굵은 끈앞으로 묶인 매듭을 쓱쓱 소리를 내며 풀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의 천이 양옆으로 젖혀지자 그 안에서 무언가 형체를 드러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3년 전 향이가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한 채 한겨울 길거리로 내쫓길 때 입고 있었던 낡은 속옷이었지요. 그리고 그 낡은 옷 위에는 누런 벽시가 터질 듯이 가득 담긴 삼배 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어 바스락거리는 곡식의 마차름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희미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며 멍하니 보따리 안을 들여다보는 윤씨 부인을 향해 향이는 겹시 주머니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덜덜 떨고 있는 윤씨 부인의 앙상한 무릎 위로 묵직한 벽시 주머니를 살포시 올려놓으며 향이 스스로 치맛자락을 여미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윤씨 부인의 탁한 눈동자와 자신의 흔들림 없는 시선을 마주 맞추었습니다. 마님, 이 벽시의 묵직함이 바로 제가 눈보라 속에서 견뎌온 3년의 세월이자 이제부터 마님께서 평생 짊어지셔야 할 참회의 무게입니다. 향이의 단호하고도 서늘한 음성이 낡아빠진 안채마당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넋을 잃고 있던 윤씨 부인은 마치 정수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무릎 위를 짓누르는 누런 벽시 주머니의 까끌까끌한 촉감과 그 아래 깔린 3년 전의 낡은 속옷에서 풍겨오는 퀴퀴한 흙냄새가 윤씨 부인의 콧숨을 턱턱 막히게 했지요. 그토록 걸레만도 못하게 여기며 모질게 내쳤던 미천한 계집이 이토록 크고 단단한 태산이 되어 돌아와 자신을 용서한다는 사실에 윤씨 부인의 핏기 없던 보라색 입술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고 이내 참았던 눈물이 툭툭 떨어져 거친 삼배의 주머니를 검게 적셨습니다. 아이고, 이 몹쓸 년을 어찌할꼬 하늘이 두렵지도 않더냐? 짐승에 찢어지는 울부짖음 같은 괴성을 터뜨린 윤씨 부인은 겹시 주머니를 두 팔로 미친 듯이 꽉 끌어안은 채 얼어붙은 흙바닥을 향해 자신의 주름진 이마를 쿵쿵 소리가 나도록 찌어대며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이마가 붉게 부어올라 하얀 설이 내린 흙먼지와 뒤엉켰지만 부인은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열 손가락으로 바닥을 벅벅 긁어대며 오열했고 향이는 그 처절한 몰락과 참회의 광경을 그저 흔들림 없는 맑은 눈동자로 묵묵히 내려다보고만 있었지요. 바로 그때 기둥뿌리가 썩어가는 행랑채의 흙벽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무경이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쓱쓱 집신 끄는 소리를 내며 향이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한때는 최고급 비단옷을 걸치고 어깨에 잔뜩 힘을 주며 거드름을 피우던 사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리저리 찢긴 허름한 무명옷을 걸친 무경은 푹 숙인 고개 아래로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향이의 발치 앞에 털썩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향이야,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다. 그 모진 핏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내 목숨 하나 건질 궁리만 하느라 입을 꿰매고 있었던 비겁한 나를 제발 크게 벌하여다오. 쇳소리가 섞인 무경에 갈라진 음성이 찬 바람을 타고 흩어지자 향이는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천천히 몸을 돌려 흙바닥에 납작 엎드린 무경을 향해 거침없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향이의 굳은 살 박인 두 손이 무경의 덜덜 떨리는 좁은 어깨를 꽉 움켜쥐고 단호한 힘으로 그를 번쩍 일으켜 세웠는데 무경은 차마 향이의 빛나는 눈동자를 마주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시선을 땅바닥으로 피했습니다. 죽어 사죄할 것이 아니라 이 벽시를 심어 거친 땅을 일구고 정직한 땀을 흘리는 농부의 삶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지은 죄를 속죄할 유일한 길입니다. 향이는 서리빨 같으면서도 깊은 온기가 담긴 한마디를 남기고는 더 이상 뒤돌아볼 미련이 없다는 듯 흙먼지를 일으키며 커다란 나루터가 있는 곳을 향해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향이가 젠걸음으로 십리를 걸어 경상도와 충청도를 잇는 거대한 물줄기인 삼각나루터에 당도하니 푸른 강물에 찰방찰방 부딪히는 돛이 달린 커다란 나룻배 한 척을 대어놓고 오행수가 두 손을 모은 채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강바람을 맞으며 걸어오는 향이의 당당한 윤곽선이 멀리서부터 시야에 들어오자 오행수의 깊게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는 버선발로 타박타박 달려와 향이의 앞에 우뚝 멈추어 섰지요. 대행수 어른, 여기 상단의 새로운 장부와 대행수의 명패를 대령했습니다요. 오행수가 허리를 땅에 닿을듯이 깊숙이 숙이며 묵직한 소가죽 껍데기를 씌운 두툼한 새 장부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어 올리자 향이는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 장부를 덥석 받아 자신의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가죽 장부를 품에 안은 향이의 가슴 속에서는 지난 3년의 세월 동안 겪었던 뼈를 깎는 고통과 서러움이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고 이제는 진정으로 헐벗은 백성을 품어 안는 거상으로 거듭나겠다는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보름 뒤 삼강나루터 한복판에서는 이전에 몰수한 윤씨, 일가의 썩어 빠진 재물들을 모조리 털어 세운 거대한 15칸짜리 빈민구율소의 성대한 개소식이 열려온 동네가 떠나갈 듯 왁자지껄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 5개가 나란히 걸린 황토 화덕에서는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뽀얀 사골 국물이 쉴 새 없이 보글보글 끓어올랐고 구수한 고기 냄새가 매서운 겨울바람을 타고 사방팔방으로 흩뿌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 듬뿍 담긴 묵직한 뚝배기가 백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널찍한 평상 위로 쉴 틈 없이 날라졌지요. 아따, 내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큼지막한 고기가 듬뿍 든 국밥은 처음 먹어보네 그려. 누더기 옷을 걸치고 곤주림에 허덕이던 백성들이 뜨거운 국밥을 입이 터져라 밀어넣으며 하하 호호 기쁨의 웃음보를 터뜨리는 소리가 쨍그랑거리는 노수저 부딪히는 소리와 섞여 나루터 전체에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노인은 감격에 겨워 주름진 뺨 위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국물을 들이켰고 어린아이들은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깨르르 웃으며 평상 위를 뛰어다녔지요. 향이는 구율소 마당 한쪽의 굵직한 나무 기둥에 기대서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불룩해진 배를 두드리며 행복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붉어진 눈가에는 어느새 맺힌 따뜻한 물기가 강바람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백성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를 등 뒤로 한 채 강인은 상단에 가장 높게 솟은 기와 지붕 위로 튼튼한 나무 사다리를 밟고 삐거덕 소리를 내며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지붕 꼭대기에 우뚝 선 향이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양팔을 넓게 벌려 사방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강바람을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자 차가운 공기 속에 섞인 습한 흙내음과 다가올 봄에 생동하는 기운이 그녀의 코끝을 기분 좋게 스치고 지나갔지요. 이 바람의 냄새와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을 보아하니 내년에는 틀림없이 온 조선 팔도에 유례 없는 대풍년이 들 것이다. 향이의 확신에 찬 우렁찬 목소리가 지붕 아래로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마당에서 짐을 싣고 수레를 정비하며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상단 일꾼들이 목젖이 보이도록 우렁찬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푸른 깃발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 새로운 희망을 실은 수레를 모두 장터로 출발시켜라. 향이가 오른팔을 힘차게 뻗으며 호령하자 굵은 밧줄로 단단히 동여맨 귀한 곡식과 질 좋은 옷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수십 대의 소달구지들이 커다란 누런 소들의 음매, 우는 소리와 함께 덜컹덜컹 요란한 나무 바퀴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누런 흙먼지를 길게 흩날리며 조선 각지의 장터로 희망을 싣고 뻗어나가는 수레들의 장엄한 행렬을 지붕 위에서 굽어보며 삼강나루 제1의 거상으로 우뚝 선 향이에 다부진 어깨 위로 찬란한 아침 햇살이 금빛으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참혹하고 매서운 눈보라 속으로 짐짝처럼 내팽개쳐졌던 향이가 단순한 원망과 복수심에 갇히지 않고 올바른 상도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진짜 장사꾼으로 거듭난 숭고한 과정이었습니다. 향이는 시어머니 윤씨 부인에게 억울하게 모든 혼수품을 빼앗기고 꽁꽁 얼어붙은 흙바닥에 쓰러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천재적인 감각과 뛰어난 지략을 발휘해 마침내 삼강나루 제1의 거상으로 우뚝 섰지요. 반면 탐욕에 눈이 멀어 굶주린 백성들의 곡식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며느리를 내쫓았던 윤씨 부인은 결국 어떠했습니까? 끝없는 욕심으로 산더미 같은 쌀가마니를 탐하고 거짓 고발장까지 써내며 추악하게 발버둥쳤지만 결국 백지의 어음과 명백한 증거 앞에 비참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유일한 혈육인 아들 무경마저 자신을 등지고 참회의 길을 걷게 되는
비참하고 씁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지요. 마지막에 향이가 윤씨 부인의 앙상한 무릎 위에 얹어준 묵직한 벽시주머니와 낡은 속옷은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가품이 아니라 향이가 꿋꿋이 견뎌온 3년이라는 세월의 증명인 동시에 윤씨 부인이 평생 짊어져야 할 참회의 무게였습니다. 탐욕과 악행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정당한 땀방울과 선한 의지는 언제나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는 자업자득의 이치를 명확히 보여주었지요. 오늘날 치열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며 한겨울의 차가운 눈보라 앞에 홀로 선 것 같은 깊은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짓밟고 빼앗아 얻어낸 이익은 한순간의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쓰러지는 법입니다. 향이처럼 자신만의 능력과 정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삶의 밭을 일구다 보면 그 어떤 시련도 결국엔 내일의 나를 훌륭하게 살찌우는 든든한 벽시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에도 차가운 시련 대신 따뜻한 봄볕과 함께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